정말이지, 만화는 언제 봐도 재밌다니까. 어?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똑같은 만화인데? 이건 웹툰이고, 이건 만화책이고. 뭐가 다른 거지? 미니한테 물어볼까? 야, 나민여. 궁금한 게 있는데, 웹툰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알고 있냐? 글쎄, 웹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만화가 곧 웹툰이 아닐까? 인쇄되어 나온 만화는 출판 만화, 웹으로 나온 만화는 웹툰. 딱 답이 나오잖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야, 기껏 대답해줬더니. 맞다! 그럼 만화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아이, 그 선생님도 좀 미덥지 않은 면이 있어서. 됐고, 지금 당장 만화가 선생님 작업실로 갈 거니까 너도 빨리 나와. 잠깐! 만화가 선생님을 찾아가기 전에 오늘의 미션을 확인해 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가져와 맞춰보세요. 1. 웹툰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뭐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니? 그게요, 웹툰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가 헷갈려서요. 선생님께서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다지 믿음직스럽지는 않지만 선생님밖에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 정 궁금하다면 내가 설명을 해주도록 하지. 웹툰이라는 말은 웹사이트를 뜻하는 웹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의 합성을 한다. 말 그대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연재되는 만화를 말하는 것이지. 하지만 어느 한 작품을 놓고 이것이 웹툰이냐 아니냐를 명확히 나누는 기준점은 아직까지 모호한 것이 사실이란다. 이것 봐, 결국은 답이 없다는 거잖아. 그렇지만 웹툰을 정리하는 기준은 있단다. 크게 세 가지로 연재 매체, 제작 방식, 만화의 형식 등을 떠올릴 수 있지. 그럼 이 세 가지 기준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꾸나. 먼저 연재 매체에 대해서 알아볼까? 연재 매체란 만화가 실리는 연재 공간을 뜻하지. 만화가 실리는 매체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니? 제가 아는 한 출판물이랑 웹사이트 두 가지예요. 잘 알고 있구나. 흔히들 출판물에 연재되는 경우를 출판 만화라고 부르고 있지. 헤헤, 출판 만화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어요. 만화 잡지에서 연재된 후 단행본으로 묶여 나오는 만화인 코믹스 만화, 연재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책으로 인쇄되어 나오는 단행본 만화, 흔히 만화가게라고 불리는 대본소 전용의 단행본인 대본소 만화, 그리고 각종 일간지를 통해 연재되는 신문 만화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죠. 제법인데? 그럼 웹사이트를 매체로 하는 만화에 대해서도 말해보렴. 그러니까... 아유... 웹사이트를 매체로 하는 만화는 세세한 분류 없이 통칭 웹만화, 웹툰이라고 불리고 있단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연재 매체라는 기준점은 웹툰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명확히 보이지? 그러네요. 그럼 연재되는 매체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거군요? 그렇지는 않단다. 늘 그렇듯이 예외란 있기 마련이거든. 그럼 그 예외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꾸나. 이건 포털 사이트에서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는 만화잖아요. 그래. 코믹스 만화나 대본소 만화를 스캔해서 보여주는 이 같은 경우에는 비록 웹이라는 매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웹툰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단다. 이 작품은 웹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던 양영순 작가의 아색 기가란다. 웹툰을 대표하는 만화 중 하나이지만 이 작품의 주 연재 매체는 인쇄물로 판매되는 일간지였지. 그렇다면 이 작품도 웹사이트에서도 연재되긴 했지만 매체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는 신문 만화에 가까운 편이겠군요?
그렇지. 이렇듯 연재 매체라는 기준점 하나만으로 웹툰을 구분짓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럼 이번에 또 다른 기준점인 만화의 제작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제작 방식은 말 그대로 만화를 그리는 방법을 일컫는데, 만화의 제작 방식은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지. 첫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화를 거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수작업. 두 번째로 종이와 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상에서만 작업을 진행하는 디지털 작업. 세 번째로 수작업과 디지털 작업을 혼합한 작업으로 구분된단다. 출판 만화의 경우 첫 번째와 세 번째, 웹툰의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 제작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다. 현재 대부분의 출판 만화 역시 두 번째와 세 번째 제작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그럼 제작 방식만으로 웹툰을 구분짓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기준점이 남았지. 만화의 형식이라는 기준점을 보도록 하자. 웹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마우스를 가지고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스크롤 방식을 들 수 있지. 앞에서 살펴본 포털 사이트의 유료 만화들이 웹툰으로 구분되지 않는 이유는 그 만화의 시작이 출판물이었다는 점 외에도 스크롤 방식의 부재를 들 수 있단다. 웹에서 연재되는 출판 만화의 경우 페이지를 넘겨야 하는 특성상 이렇게 뷰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지고 있지. 이는 웹 연재 출판 만화와 웹툰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럼 간단하게 스크롤이 있는 형식은 웹툰, 뷰어 형식은 웹 연재 출판 만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간단하네요. 아쉽지만 그렇게 생각하긴 이르지. 예를 들어서 조제호 작가의 로드 투 2010 폭주 기관차는 웹툰임에도 불구하고 뷰어를 통한 진행 형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 외에도 출판 만화였던 원작을 디지털화하여 웹툰으로 리메이크한 황미나 작가의 슈퍼 트리오나 김준범 작가의 기계전사 109처럼 웹툰과 출판 만화의 기준점을 넘나드는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헤이, 그게 뭐예요? 결국엔 명확한 정의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아직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웹툰의 성격상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단다.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진 않아도 돼. 디지털 작업을 거쳐 웹으로 보여지는 만화, 이 정도라면 현재 웹툰의 정의로 크게 틀린 점은 없을 테니까 말이야. 여기서 잠깐 방금 학습한 내용을 되짚어 볼까요? 각 웹툰의 유형을 알맞은 곳에 끌어다 놓아 보세요. 2. 웹툰의 역사와 유형. 그렇다면 선생님, 웹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요. 웹툰은 말이야,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초고속 인터넷망의 등장으로 웹 커뮤니티의 발달과 함께 개인 홈페이지의 숫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지. 바로 이때 자신의 일상이나 감정을 담은 에세이 형식의 만화가 웹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웹툰의 시작이란다. 그리 오래된 역사라고 할 수는 없네요. 출판 만화에 비하면 말이에요. 그렇지. 하지만 웹툰은 말이다, 웹서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새로운 컨텐츠에 목말라 하던 누리꾼들에게 이런 엄청난 지지를 받으며 웹 컨텐츠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단다. 그럼 오늘날까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초창기 웹툰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몇 가지 소개해주마. 이 작품은 스노우캣이잖아요. 그래, 이 작품은 매일매일의 일상을 담은 일기 형식의 작품으로 단순하지만 세련된 그림체로 네티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 맞아요. 특히 작가 자신의 모습을 매사에 귀찮음을 느끼는 하얀 고양이로 표현해서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죠. 그렇지. 이 만화에서 탄생한 귀차니즘이란 단어가
아직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행어가 된 걸 봐도 알 수 있지. 이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럼요. 마린블루스잖아요. 성계군, 불가사리군, 선인장량 등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특징이죠. 그래, 이 작품은 개인 홈페이지에 일기 형식의 만화로 연재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단다. 이 작품에서 등장한 캐릭터들은 팬시 산업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며 웹툰의 캐릭터 산업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지. 다음은 파페포포 메모리즈를 살펴볼까? 이 작품은 순수한 소년 파페와 여린 감수성을 가진 소녀 포포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연재되며 감성 에세이툰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단다. 이 작품의 특징은 파스텔 톤의 그림체와 감성적이고 따뜻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여성뿐 아니라 남성 독자들에게도 꽤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라 할 수 있죠. 잘 알고 있구나. 하지만 말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단행본의 판매량이란다. 웹툰의 단행본은 잘 팔리지 않는다는 통설을 깨고 120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지. 그래서 웹툰 작가들 사이에서 단행본 시장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란다. 이렇게 네티즌의 호응을 얻으며 성장하던 웹툰은 스포츠 일간지의 온라인화를 통해서 본격적인 시장을 창출하게 된단다. 웹툰의 상업화가 시작된 거라 할 수 있지. 스포츠 일간지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프라인 신문에 연재하는 만화를 서비스하게 된 것이란다. 와, 그렇다면 이건 웹툰 상업화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갖겠는걸요? 그동안 커뮤니티나 개인 홈페이지에만 연재되던 웹툰이 상업적인 매체에 실리게 됨에 따라서 원고료를 받게 되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역시 미녀는 똑똑하구나. 맞는 말이야. 그럼 웹툰의 상업화를 열게 된 몇 가지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이 시기에 큰 인기를 끌었던 양현순 작가의 아색기가라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자. 아색기가는 2001년 스포츠 일간지 일간스포츠에서 첫 연재를 시작했단다. 원래의 제목은 앞에 아가 아닌 개자로 정하려고 했었지. 그럼 욕설로 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신문사의 우려에 따라서 지금의 제목은 아색기가가 된 거야. 양영순 작가 특유의 기발한 상상력과 탄탄한 대승력을 바탕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웹툰의 상업화의 첫 시작을 연 작품이라고 평가받는단다. 아색기가와 박강수 작가의 광수 생각을 시작으로 한 일간지 웹툰은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며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다음과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에서도 웹툰을 서비스하게 되면서 웹툰의 중흥기가 펼쳐지게 되었지. 그럼 이때부터 웹툰의 전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런 셈이지. 하지만 이런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웹툰은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알겠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바로 장편 극화가 없다는 거야. 매의 이야기가 종결되는 단편 에피소드 형식은 보는 이에게 즉각적인 재미만 전달할 뿐 길게 이어지는 감동을 주진 못했거든. 점점 웹툰은 가볍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지. 그러던 중에 웹툰의 역사에서 가장 큰 획을 긋는 작품이 등장했어. 바로 웹툰 최초의 장편 극화인 순정 만화란다. 2003년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연재를 시작한 강풀 작가의 순정 만화는 웹툰도 장편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줌과 동시에 영화와 연극으로도 만들어지며 웹툰의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강풀 작가는 처음부터 장편 웹툰을 연재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야. 예전에 단편 에피소드 만화를 연재하던 시절에는 사람의 배설물을 자주 소재로 다뤄서 동료 작가들에게 똥 만화가라는 농담을 듣기도 했었단다. 처음 순정 만화를 기획했을 때 다른 작가들이 웹툰에 장편화는 힘들다며 우려했던 일이 갑자기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순정 만화의 성공을 시작으로 웹툰계에서는 장편 극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고, 위대한 캣츠비, 이끼 등 우수한 장편 극화와 함께 웹툰은 그 다양성을 늘려가며 오늘날의 모습까지 이르게 된 거란다. 웹툰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
그럼 이번에는 대표적인 웹툰의 유형과 유형별 작품을 보여주도록 하마. 유형? 유형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만화의 형식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야. 만화의 형식이 아니라 성격을 토대로 분류한 거야. 에세이 형식의 만화는 웹툰의 초창기를 이끌며 아직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만화라고 할 수 있지. 에세이 형식은 대다수의 작품이 작가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연재되고 있으며 일기 형식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에세이 형식이라고 하면 작가 개인의 일상과 감정을 재미있게, 때론 감성적으로 풀어내며 보는 이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암튼 앞서 언급한 스노우캣, 파페포포 메모리즈 등이 대표적인 에세이툰 작품이야. 그렇다면 지금부터 또 다른 에세이툰 작품인 루나파크와 포엠툰을 보도록 하자. 아, 이 작품은 저도 알아요. 루나파크는 광고 카피라이터인 작가가 자신의 일생을 만화로 표현한 일기 형식의 작품이란다. 20대 여성의 삶을 재치있고 명랑하게 풀어냄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즐거운 미소를 짓게 만드는 만화이지. 예전에 한번 작가분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시종일관 유쾌하고 재밌는 모습을 보여줘서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질 않았단다. 와, 부럽다. 저도 실제로 한번 뵙고 싶어요. 이 작품은 페리테일이라는 필명을 쓰는 정원재 작가의 포엠툰이야. 응? 이 작품도 작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연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 맞아. 뻔점넷이라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연재 중이지. 저는 이 작가분의 단순하면서도 미려한 그림체와 감성적인 메시지가 참 좋아요. 다음 유형은 단편 개그 만화야.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그럴 줄 알았다. 단편 개그 만화는 장편 극화와 더불어 웹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지. 한 해의 만화의 내용이 일단락되며 위트 있는 내용과 기발한 반전으로 보는 이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는 경우가 많단다. 대부분이 한 편 한 편마다 이야기의 무대와 중심인물이 바뀌는 시기죠. 하지만 김규삼 작가의 입시명문 사립정글 고등학교는 만화의 무대와 중심 인물이 일관되게 유지된단다. 단편 개그 만화는 스포츠 일간지가 웹툰을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오프라인 사용에 맞게 4페이지의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분량과 형식이 보다 더 자유로워졌단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고 있는 추리닝도 바로 이 유형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지. 단편 개그 만화로는 아세끼가, 트라우마, 멜랑콜리, 마음의 소리 등 뛰어난 작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가 좋아하는 유형이나 아는 것도 많구나. 그럼 단편 개그 만화의 대표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자. 이 작품은 트라우마 같은데요? 그래, 맞다. 이건 곽백수 작가의 작품 트라우마야. 작가 이름이 특이한데 혹시 필명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데 이건 본명이란다. 트라우마는 스포츠 서울에서 첫 연재를 시작하여 지금은 포털 사이트 야후에서 연재되고 있단다. 작품의 제목인 트라우마는 정신적 외상이라는 심리학 용어로서 심리학과 출신인 작가의 부인이 지어주었다고 해. 곽백수 작가는 개인적으로 무척 친하게 지내는 형이란다. 작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들려주도록 하마. 우와, 진짜 기대되는데요? 이 만화의 제목은 추리닝으로 나와 동료인 극중록 작가가 뉴스 사이트인 수투닷컴에서 첫 연재를 시작한 만화야. 조금 쑥스러운데 앞으로도 많이 보여줄 만화이니까 재밌게 봐주렴. 앞에서 소개한 강풀 작가의 순정 만화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웹툰의 장편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한 말 기억하니? 그럼요. 제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 매마다 스토리가 이어지는 방식을 통해 단편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장편 웹툰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지. 반면에 많은 작업량과 함께 하나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는 집중력이 필요한 만큼
작가에게는 큰 어려움이 따르는 만화이기도 하지. 그렇지만 지금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장편 웹툰들은 대부분 영화나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 맞다. 그럼 장편 웹툰의 부흥에 지대한 기여를 했던 작품 하나를 소개해 주도록 하마. 이 작품은 위대한 개츠비인데 2005년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연재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란다. 어? 이건 뮤지컬이랑 드라마로도 제작되지 않았었나요? 그래, 뒤틀린 사랑에 고통스러워하는 네 남녀를 고양이와 개로 의인화하여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주제를 부담없이 표현해낸 작품이기도 하지. 언뜻 강풀 작가 혼자만의 성공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웹툰의 장편화를 대중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뛰어난 작품이라고 보면 돼. 마지막으로 전문 정보 만화란다. 전문 정보 만화라면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는 만화인가요? 그래, 맞아. 전문 정보 만화는 작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소재를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다른 웹툰과 차별을 이루고 있지. 아직까지는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 종목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 만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그 종류와 양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된단다. 하지만 말이에요. 저 같은 스포츠 광이라면 모를까. 스포츠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 해당 분야의 매니아들을 쉽게 만화의 팬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그 지지도 상당하지만 그 분야에 관심 없는 독자층을 확보하는 것이 전문 정보 만화가 가져야 할 과제라고 보면 된단다. 그럼 전문 정보 만화를 대표하는 작품을 한번 볼까? MLB 카툰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연재되고 있는 작품으로 메이저리그 야구에 대한 소식을 소재로 작가의 전문적인 지식을 재치있게 풀어낸 작품이야. 저도 잘 알아요. 스포츠 관련 웹툰이라면 모르는 게 없거든요. 이 만화를 그린 채훈 작가는 일본 유학 시절부터 메이저리그를 즐겨보며 꾸준히 지식을 쌓아왔다고 하는구나. 그 정보의 전문성은 메이저리그의 매니아들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실로 깊고 방대하다고 하니 놀랍지? 현재는 메이저리그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의 프로야구 사건들도 함께 다루며 열렬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지. 오,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웹툰의 역사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소감이 어떠니? 10여 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역사지만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종류도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이건 변화무쌍한 인터넷 문화의 특성과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둘 다 제법이구나. 그래, 앞으로도 웹툰은 끊임없는 변신을 시도하며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리라 확신한단다.